외국인 영화 제작사인 미국 마블의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사업이 진전돼 실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제4차 항만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동해시가 해양수산부에 동해양 발전 방안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속초 보성 지역에서 주택 복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립식 주택이 설치됐고 주택 재건축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란기를 맞아 수산당국이 불법 어업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상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시가 최근 흥행하고 있는 영화 어벤져스의 제작사인 미국 마블의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미 사업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강릉시가 세계 최초의 미국 마블 테마파크를 유치하려는 곳은 동계올림픽 특구인 경포 권역입니다. 경포 해안 일대 60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영화 어벤져스와 아이언맨 등 캐릭터를 활용한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히어로시티라고 하는 국내 시행사와 이제 MOU 문구를 지금 조정하고 미세 조정입니다. 하고 있고 목요일 날 쯤이면 MOU를 체결하고 슈퍼맨과 스파이더맨 등 다른 영화사의 지적 재산권도 사용 가능하도록 미국 현지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양해각서를 추가로 체결했습니다. 강릉시는 테마파크를 조성하면 최대 300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관련 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5조 원 이상 들 전망인데 투자 양해각서를 맺은 미국의 인디언 카지노 연합 등 국내외 투자사들이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자본만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측 자본도 투자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전체 자금 중에 상당 부분을 미국 자본이 들어오게 되고요. 강릉시는 동계올림픽 특구의 경우 토지 확보가 어렵지 않아 사업 성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주체가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인데다 자금 조달 방안 등 사업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경기와 충청 등 일부 지역에서 같은 사업이 무산된 적이 있고 춘천 레고랜드 조성 등 비슷한 사업들도 부진해 사업이 실제 성사될지는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동해시가 동해양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사업들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 처리 능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항의 지난해 화물 처리량은 3,235만 톤, 처리 능력 2,200만 톤을 훨씬 초과하는 물량입니다. 이 때문에 선박이 외항에서 오래 대기하고 화물을 신속하게 수송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항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처럼 항만을 확장하거나 기능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항만 기본계획에 먼저 반영돼야 합니다. 2021년부터 10년간 항만 개발과 운영에 밑그림이 될 4차 항만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동해시가 지역에서 원하는 방향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부가가치가 높은 컨테이너 처리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갖춰달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인근 주거 환경 개선과 야적장 확보를 위한 항만구역 확장, 컨테이너 전용 부두 지정, 동해역에서 들어오는 인입철도 설치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망철도의 경우 현재 공사 중인 신항에는 연결 계획이 있지만 기존 항만은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물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 그리고 물류 비용의 절감 효과는 물동량을 청출할 수 있는 효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인입철도의 효과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항만 운영 측면에서는 동해안 서부두에 자파부두 기능 유지를 건의했습니다. 한때 컨테이너를 취급하다가 중단된 뒤 주로 광물을 처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컨테이너 하역을 위한 대형 크레인 설치와 부두 개축도 요청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전문기관의 검토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내년 6월까지
4차 항만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속초 고성 산불이 발생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나면서 주택 복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속초 지역에는 이재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조립식 주택이 설치됐고 앞으로 주택 재건축도 진행됩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산불로 18채의 주택이 불에 탄 속초시 장천마을. 불에 탄 건물은 모두 철거됐고 이재민들은 집을 짓기 위한 건축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40년 살았어, 형님. 그런 게 홀딱 요번에 타가지고 어제 가서 측량하라고 가서 시청에 가서 그거 해놓고 이러고 왔어요. 공공기관 연수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농촌마을 이재민들을 위한 조립식 주택 설치도 시작됐습니다. 임대주택은 24제곱미터 면적으로 주방과 화장실에다 냉난방 시설도 갖춰져 있고 수도와 전기를 연결하면 바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속초 장천마을에만 18개 동의 조립식 주택이 설치돼 이달 말부터 이재민들의 입주가 시작됩니다. 속초시는 전체 산불 이재민 77가구 가운데 24가구에 조립식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가구는 임대 아파트 입주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계 연수원에 계시던 이재민들이 전부 임시주거주택에 와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예전보다 생활이 좀 편할 것 같고요. 저희들은 빠른 시일 안에 항구 복구해가지고 그분들이 영구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356세대의 산불 이재민이 발생한 고성군에서도 다음 주부터 조립식 주택 설치가 시작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지난 11일 파업에서 복귀한 동해상사고속 노사가 임금보전 협상에서 의견차를 보이며 막판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해상사고속 노사는 당초 지난 17일 시내 시외버스 근무 시간과 초과 근무 시간, 급여 등의 합의안에 서명할 계획이었지만 정비사 근무 일수 조정에 실패하면서 협정서 서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버스 승무원의 지난해 연차 수당과 이달 급여가 아직 지급되지 않아 노사 간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임금 보전 협상 중인 강원흥업은 이번 주에 세부 사항을 조율한 뒤 다음 주 협상안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해교육지원청이 동해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건축공사를 조만간 시작할 예정입니다. 동해교육지원청은 동해특수학교 건축을 위한 시공업체를 선정한 데 이어 건물의 위치를 정하는 시설 측량을 거쳐 이른 시일 안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교육당국이 남호초등학교 이전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특수학교 건축공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상에서의 불법 어업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어업 지도선을 타고 불법 어업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어업 지도선이 강릉 주문진항을 출항합니다. 30여 분쯤 지나 도착한 곳은 양양 남해항 앞바다. 조업 중인 어선들을 대상으로 불법 어업 단속이 시작됩니다. 불법 포획 및 유통, 판매 행위를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알고 있어요. 저 무정국에서 다 연락하더라고. 무정국에서 안 것도 다 얘기하더라고. 봄철 산란기를 맞아 이처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의 불법 어업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게 400g 이하의 대문어 등 연중 포획이 금지된 어린 수산물을 잡지 않았는지 중점 단속합니다. 2중 이상 자망의 불법 사용과 부표나 깃발에 어선 이름과 소유자를 표시하는 어구실명제 준수 여부 등도 단속 대상입니다. 자망 및 통발 어선들의 어구실명제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였고요. 문어하고 대구의 세장 미달을 중점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날 단속에서는 불법 어업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지만 해마다 불법 어업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에서 불법 어구 사용과 어린 물고기 포획 등으로 적발된 건 397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어업 지도선과 인력 부족으로 효과적인 단속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원도 어업 지도선은 2척이 있지만 한 척은 고성 저도어장에 고정 배치돼 나머지 한 척이 단속을 전담하고 있고 단속 인력은 6명에 불과합니다. 강원도는 신규 어업 지도선 한 척을 추가로 건조할 예정이지만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나 투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선 중고교생들의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도의회에 교복 지원과 관련된 조례안이 제출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는 도내 시구는 모두 10곳. 홍천과 철원, 화천과 양구, 인제, 태백과 삼척, 양양 등입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곳은 영월과 평창, 아직 미정인 곳은 춘천, 원주, 강릉, 속초, 고성 등입니다. 학부모들은 이런 불평등 시행에 의문이 듭니다. 누구는 지원 받고 누구는 지원 안 받으니까 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내 전 시군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복을 지원받게 하자는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현재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30만 원 한도에서 교복비가 지원됩니다. 내년 대상 학생은 모두 2만 7천여 명, 필요 예산은 82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군이 지원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각 지역에 계신 교육장님들이나 교육청에서 찾아가셔서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지면 일선 시군을 설득한 뒤에도 문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지원 예산의 분담 비율을 두고서입니다. 현재 도교육청은 자치단체와 5대5로 예산 분담을 하려고 하지만 강원도와 시군 자치단체는 자신들이 3, 교육청이 7을 부담해야 한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청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분담률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하고 또 18개 시군 중에서 아직 조례 제정이 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도 이제 찾아다니면서 협조를 요청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늦어도 오는 9월까지는 두 기관이 협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무상교복 정책이 내년부터 예외 없이 실행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속초시가 환경부의 국립공원 변경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설악권 국립공원 속초권 경계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합니다. 속초시는 노악동 설악자생식물원 일원 등 공공시설 예정지 5곳과 주민 건의지역 6곳에 대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들 지역의 공원구역 해제를 환경부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오는 2020년 10월까지 제3차 국립공원 제척 변경을 위한 현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2020년 12월 최종 계획을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고성 지역 주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경일 고성군수를 위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고성 산불 피해 이재민 비상대책위 등 고성 주민들은 만여 명이 서명한 탄원인 명부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전달하고 산불 피해 복구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고성군수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지방선거에서 선거 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의 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9일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속초지원은 오는 30일 고성군수와 속초시장, 양양군수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속초 시민의 날이 35년 만에 5월 21일로 다시 지정돼 오늘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속초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각급 기관 단체장과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해 지난 1963년 시 승격 당시부터 현재까지 발전 모습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고 속초시의 비전을 담은 새로운 시민 헌장을 낭독했습니다. 속초시는 오는 26일까지 시민의 날을 기념해 종합예술제와 희망 콘서트, 버스킹 공연, 기록문화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와 낙풍리 일대 상수도 공급이 내일 밤 중단됩니다. 강릉시는 수도관 세척 작업으로
내일 밤 8시부터 모레 새벽 5시까지 옥계면 금진리와 낙풍리 일대 수돗물 공급이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수돗물 공급이 재개될 때 녹물이 일부 나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양양군이 마을버스 도입과 농어촌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추진합니다. 양양군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농어촌버스 운영 체계 개선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해 서면에는 순환형 마을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